하시겠습니다. 이 백혜룡 경정이 수사하고 있는 그 마약 관련해서 투약하는 자를 잡은 겁니다. 잡았는데 그걸 추적하다 보니 이 조직원을 검거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부터 마약을 갖고 온 조직원을 검거했는데 비행기에 잘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. 어떻게 갖고 들어왔냐 물었더니 이 마약을 약 42kg 정도를 조직원 2명이 그 랩에다가 했는지 몸에 칭칭 감아 들어왔다는 거죠. 그럼 칭칭 감아 들어와서 비행기에 검역대도 통과하고 검사대도 통과해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? 그래서 물으니 세관에 있는 직원이 안내도 해주고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줬다. 이래서 이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세관 직원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그 CCTV 같은 건 포렌식이 됐고요. 그래서 이제 세관을 수사하게 된 건데 세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때 뭐 그런 사람들 연루 안 돼 있어요.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하나는 32kg을 도마에다 넣어서 화물로 보냅니다. 그러니까 화물도 또 통과된 거죠. 그러니까 몸에 칭칭 감아도 통과되고 화물로도 통과되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던 조직원들이 100kg를 가지고 화물로 또 보내려고 말레이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 백혜룡과 더불어서 15명의 경찰이 이들을 잡았고 말레이시아에 공조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우리나라로 100kg를 보내려고 했던 자들까지 일망타진하는 겁니다. 약 174kg이니까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. 이런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상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서울청으로 이관하라고 하니까 여기 이첩이 나옵니다. 그 박정훈 대령 그 수사를 이첩 보류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서울청으로 이첩하라 그러는데 백혜룡 이 경정 등이 저항을 하니까 이첩은 반려가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기는 건 이 얘기입니다. 조병노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징계하라 그랬는데 불문에 붙이고 인사혁신처에서 봐주지 않습니까? 여기에 이제 수사배합이 또 하나 들어있는 거고요. 여기에 이제 남부지검에다가 이 세관 직원 4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요구합니다. 그런데 이게 영장이 반려됩니다. 그러다가 10일 있다가 영장이 발부가 되고요. 그리고 남부지검에 또 이야기합니다. 이 세관에 있는 컴퓨터하고 이거 압수수색해달라. 근데 이것을 발부하지 않고 그 영장을 2차례나 반려하게 됩니다. 이게 남부지검까지 같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남부지검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백혜룡 경정을 이제 징계하고 감찰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. 조병노는 이종호가 치안감으로 승진시킨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? 이 조병노는 어떻든 승진은 되지 않았지만 이종호가 이야기했던 자예요. 근데 조병노가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분실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증거인멸에 들어간 거죠. 증거인멸에 들어가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핸드폰 전화번호 바뀌었어 라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때 연루되었던 세관 직원 휴대폰이 초기화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포렌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. 이런 엄청난 마약 조직은 여러분 그들도 있지만 누군가 봐주기 위한 조직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. 그래서 세관을 갔는데 그 세관을 빼라 그러고 세관을 보호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똑같이 닮은 최혜병 사건 수사외학과 똑같이 닮아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세관과 경찰하고 연락하면서 이 내용을 받은 내용인데요. 그래서 국민 앞에 요 약간의 영화처럼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.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인천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었습니다. 다른 한 조직원은 갖고 있던 가방을 무심코 검사대에 올려놨는데 세관 직원이 이를 만류하고 입국장으로 곧장 보내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그런데 그 무렵 지휘 라인에도 없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이종호 씨 통화에서 별 1개 경무관에서 별 2개 치안감으로 승진할 거라고 언급된 조모 경무관이었습니다. 조 경무관은 수사팀장에게 세관 수사를 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압력성 발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.
감찰 끝에 경찰청은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난 2월 조 경무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. 하지만 지난달 초 인사혁신처의 결론은 불문, 즉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. 부적절한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. 치안감 승진 심사를 앞둔 조 경무관에게 징계 조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강력한 감찰까지 지시했는데 최종 결론은 정반대로 나온 겁니다. 이에 윤 청장은 대신 이달 4일 조 경무관에게 직권 경고 조치했습니다. 경찰 내부에선 징계를 요청한 건에 대해 경고도 할 필요 없다는 불문 통보를 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. 조 경무관의 승진과 징계 축소 과정에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 씨나 이 씨가 누군가를 통해 개입한 건 아닌지 의혹이 있는 이유입니다. MBC 취재진은 이 씨에게 조 경무관과의 관계와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. 또 조 경무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현재 근무지에도 찾아갔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. 인사혁신처는 심의 사안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며 모든 과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습니다.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.